3부는 저희 수안역과 국토안전관련이 같이 준비하는 이 2020년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에서 기술 공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셨는데요. 여태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딱 임석빈 박사 10분 발표하고 저도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마시고요. 저 연단 위에 올라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면 단체 사진도 한번 찍고 행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석빈 박사를 모시고 저 기술 공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전 1부 때 사회를 봤었던 국토안전 관련의 임석빈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했었고요. 올해 또 이제 계획하는 부분들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이제 수도권지사에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못한다고 와서 제가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됐고요. 오늘 갑자기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행사가 막바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만든 자료보다는 제가 좀 줄였던 내용이고요.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재해를 50% 사망자 50% 감축하겠다. 그래가지고 22년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서 보여드렸는데 김유희 박사가 발표할 때 보여드렸지만 재해율은 계속 건설업 높고 중소현장 중심으로 재해율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도 1부 때 말씀드렸죠.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했고 저희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해서 건지법상의 이런 시행령 같은 것들을 개정했던 부분들 있었고요. 고용노동부 내용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런 걸 근거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남지사 중심으로 아까 김성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현장에 대해서 경남도 10개, 부산 2개에서 12개 현장 지원 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올해는 저희 관련해서 10억,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10억 해가지고 20억 규모로 크게 해서 수도권지사, 강원지사, 중부지사, 영남지사에서 비슷하게 이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고 이제 또 그 후에는 지금 더 많은 예산을 해서 규모가 지금 4배 커졌잖아요. 그 이상으로 또 커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쓰시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한다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원 사업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평가 기준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제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한 MOU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이제 민간에다 설명회 이런 부분들 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사 선정하고 현장 답사하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장비 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 되고 추후에 설문조사 통해서 좀 더 개선점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광역지자체 광역자치단체랑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선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하게 되겠고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약간 평가 때 약간의 정성적으로 고려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회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설명을 더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첨부 서류들이 들어가고 이게 공정률이 어느 정도 남은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세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위원회는 작년 기준으로 아마 작성된 것 같은데 저희 관련해서 1인,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1인,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이 같이 놓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에는 뒤에 아마 내용이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네, 뭐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의지입니다. 현장에서 이거 나 꼭 쓰고 싶어요. 나 이거 정말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지 좀 더 정성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사비 측면에서 아무래도 중소현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소현장에 대한 배점이 높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 꼭 중소현장이라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한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이것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냐. 결국 그거에 대한 그 평가가 최종적으로 또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제가 뭐 전달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물론 정량적으로 이런 수치도 어느 일정 부분 만족을 해야겠지만 어떤 그런 그 사업 추진 가능성 이런 부분 측면에서 의지 여기 보면 정성평가 참여 의지가 15점을 했는데 이 포션이 꽤 크게 결국 현장 선정하는 데 작용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민간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선 저희가 현장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제 휴렌이 요거를 진행을 했고요. 요걸 좀 보시면 공사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뭐 그 건설 장비가 많은 데는 그 협착 관련된 그 장비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2세트, 그다음에 안전 턱근, 뭐 스마트 밴드는 제가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들이 안전 턱근, 안전대 고리, 그다음에 위치 알람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들어갔었고요. 종합 상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저기 영남지사와 건설안전본부에서 그것들 볼 수 있게끔 상황판을 운영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뒤에 이제 내용인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공유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는 이게 지금 조금 발주가 약간 중간에 애매하게 돼서 10억, 국토부의 10억은 장비를 사는 부분이고 운영과 관련된 건 관련해서 이제 담당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개별 발주로 장비가 나가게 되면 연동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그것들이 일괄 발주가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정형 CCTV 밖에 뭐 그 이동형 CCTV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붕괴 변이 위험 경보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서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변적으로 효과가 있는, 아무래도 CCTV는 평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CCTV 중심의 아마 장비 선정 그런 것들이 곧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 조달청 공고를 통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센서들 종류,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하여튼 반영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올해는 꼭 이렇게 나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부록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에 보면 뭐 스마트 밴드도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운영될지 일단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고민해서 장비 발주를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이렇게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좀 눌려가지고 약간 이상한 모양인데 붕괴 방지, 이건 뭐 비계에다 설치를 한 걸로 좀 보이고요. 관제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들이 영남지사의 상황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원계획 수립하고 MOU 맺어가지고 협업체계 구축한 다음에 설명회하고 그래서 지원 현장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장비 지원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현장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이행력을 좀 확보하는 등 고민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거 사업을 반복하면서 잘 되는 것들은 더 키우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점을 도출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장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약간은 지금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업무협약 체결 진행하고 있고요. 설명회 및 이것들을 6, 7월에 그래서 8월에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지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랑 발주 방법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들어가지고요. 그런 부분 알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아마 또 다른 루트로 또 한번 설명회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뭐 답변을 다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발표하는 거라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받을까요? 저희 없으면 없으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내라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제 마지막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입니다. 저희 목적은 다들 아시지만 중대재해 줄이기 위해서 정부기관, 연구기관, 건설사, 개발사가 협업하여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을 개발, 확대 적용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5월 18일자로 정식 협회로 됐고요. 저희가 창립 총회 한 달 만에 된 가장 빠른 협회가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전은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을 개발 확대 적용을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작고 힘든 개발사들이 수많은 시간을 겪었지만 시장이 확대 안 되면 저희가 좋은 스마트 기술을 못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와 정부와 그리고 학교와 연구와 건설사를 다 연결해서 하고자 시작한 협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은 건설 산업의 공유 기술로 저희 회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 허브의 역할을 한다. 그 또한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로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의 모델로 만든다. 스마트 건설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안전관제가 아니었거든요. 위치관제 태그를 타고 들어가는 근로자의 투입을 알고 자동 공정을 만들려고 제가 8년 전에 제가 전에 다녔던 DSC, 대우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만들었고요. 그동안 해도 RTL 기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성보다는 건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가장 먼저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안협을 시작한 거고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전 회사 25년 다니고 나서 이제 프로필 사진 찍어서 잘 나왔다고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졸리시니까. 그 C마크는 의미가 있습니다. 컨스트럭션의 C고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15개의 삼각형이 가장 안전한 구조로 15각, 7각형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과 주황색엔 다 저희가 색번호를 달았고요. 이 번호는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장비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저희가 지금 22년 5월 기준 63개사 137명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통해서 뭐 한 달 만에 많은 또 회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70개사가 됐고 지금 조직은 저희 그 총회가 있고요. 회장인 저가 있고 감사는 정성엽 변호사가 맡고 있고요. 분과가 있습니다. 안전관제 플랫폼, 안전장비, 안전교육, 안전업무. 그래서 저희 분과별로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부도 있습니다. 아까도 전국적으로 설치했을 때 유지부서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지부를 둬서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를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본부 사무국도 있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노리고 계시죠. 협회가 한 30년 되면 조직도 늘어나니까 자 우리 퇴직하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와서 출석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수안협의 사업 분야의 지원 분야 설명드리면요. 앞에 얘기했던 다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자, 협회가 정부기관이랑 협업을 하면 무엇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 자, 정부의 스마트 건설 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기술 이해 강의 및 교육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확대 제도, 정책 개선 연구 수행, 자료 작성,
공청회 포럼, 지금 국토안전관리원도 정부 산하기관이고요. 이렇게 같이 행사를 통해서 스마트 안전기술의 확대를 같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스마트 안전의 시범사업 테스트 베드를 제공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송 팀장님 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검증된 스마트 안전 장비 그리고 스마트 개발사 그리고 저희가 회원에 참여하는 회사 중에서 테스트 베드 제공하는 그걸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건설사들 지금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은 회원을 개인별로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정식 협회가 돼서 건설사 대 저희 협회로 회원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6월 말에서 7월 정도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회비를 내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회사 대표이사님이랑 저기 CFO한테 공문을 보낼 겁니다. 어떻게?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도입을 위한 회사별 맞춤형 기술 자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담당자 실무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운영 기술 및 전문 운영사를 매칭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개발 및 플랫폼 개발 시 협회 검증 개발사 매칭 지원합니다. 이 매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기술 공유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회랑 협약을 맺고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자, 특별 회비를 내시면 그 비용으로 공유 플랫폼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자를 하신 그 건설사들은 그 공유 플랫폼을 우선 쓸 수 있고요. 아까 저희는 기술 공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중소현장이 쓸 수 있는 중소 건설사한테 무료 배포도 할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빈익빈이 되고 있거든요. 상위 건설사들은 비용을 투자해서 플랫폼도 개발하고 지원도 확대하는데 중소 건설사들은 어렵습니다. 중소 건설사들이 없으면 대형 건설사가 있을 수 없어요. 저희는 같이 협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표준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안전이 확보되면 서로 윈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 공유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산역 각종 행사 회원사 참여 기여 제공하고요. 기업 회원사 DLNC 가입하면요. DLNC 직원들은 다 이제 공짜로 오십니다. 저희가 행사는 철저하게 회원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드리는 자료에 오늘 포럼 와서 이 정도? 아마 다른 포럼에서 이런 정도 수준 못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행사는 되고요. 다음부터 기술 행사는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협회 회원을 가입하신 회원사 대상으로 이제 직원들이 와서 들을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별회원사 참여 시즌은 ESG 지원을 해드립니다. ESG 지원은 뭐냐면 각 회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회원으로 참여해서 회비를 내고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데 기여하면 그 회사의 ESG 경영 보고서에 3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써질 겁니다. 각 회사들 그 한 페이지 만드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수환역 개발사, 오늘 지금 끝까지 남아 계신 개발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바쁘시니까요. 협회 개발사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 기술평가 통과 후 회원 참여 시 B2B, B2G 매칭 사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제가 계속 협회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런 시범 지원 사업도 들어왔을 때 저희가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사들을 매칭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표준 플랫폼 수립 시 개발사 참여 기회를 지원하고요. 안전장비 인증제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저희 1기 회사 10개 회사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밖에서 특별 전시를 한 거거든요. 이 회사들은 검증을 해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중대재해 이거는 많이 보셨고요. 사년 2022년 활동 계획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5월 3째 주가 1차 정기 모임입니다. 정기 모임에 오늘 행사를 했고요. 저 이제 6월 첫째 주인데요. 6월 한 넷째 주부터 시작을 할게요. 수환역 정식 회원사 가입을 시작할 거고 7월 4째 주에는 넷째 주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평가 기술 공유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이 쓰는 이동형 CCTV 5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내구성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 경제성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유튜브에 저기 튜브 스마트 건설 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십시오. 이 테스트는 가혹하게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이동형 CCTV들 다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데요. 다리 한 번쯤 현장에서 쓰러지면 박살날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지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동형 CCTV가 되고요. 현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름에는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슬라브 공구리 바닥 위에서. 거기 항온 테스트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성. 설치가 간편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경제성. 렌탈 구조를 갖고 있는 장비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까 유튜브에서 사회자가 초갑이다. 갑일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다 오시면 지금 각사에서도 중대재해 시작하고 나서 경영진부터 빨리 적용하라고 프레싱 엄청 하실 겁니다. 그러면 빨리 테스트해서 안전한 장비, 인증된 장비를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스트트랙 방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2차 정기 모집 때는 아까 메타버스 안전교육을 어느 정도 완성해서 투자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전모도 못 씌웠어요. 그래서 여러 콘텐츠랑 그 건축 우리 본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다 비용이다. 왜 비용이냐? 개발자가 연봉이 비싸요. 그래서 그걸 완성이 되면 국토부 가서 시연을 할 겁니다. 앞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은 이런 방향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비대면으로 어디에서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저랑 연배가 비슷한 선배님도 있고 뭐 후배님도 계시는데 후배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자. 우리 후배들은 좌우 슬라이드에서 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쓰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편리한 기술로서 교육도 하고 접근 쉽게 만드는 게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협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건설 안전 박람회 특별관 전시인데요. 그동안 건설 안전 박람회가 제가 이제 뭐 자꾸 고용노동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산업법 기준에 의한 스마트 안전 장비들, 그러니까 안전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서 보면 조립식 비계, 뭐 장비 그러는데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관처럼 구역을 정할 겁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11월에는 그 수안협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기 A, B 홀을 다 빌려서요.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명함을 꼭 주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인비테이션 날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품 행사할 거예요. 좋은 거, 태블릿, 노트북, 최신 로봇 청소기. 그 왜 드리냐? 우리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보듬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 와서는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설명은 건설안전 박람회는 저희가 한 구역을 정할 겁니다. 저기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 회원사 구역을 해서 아까 저 특별 전시회처럼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 열심히 보고 오시다가 여기 와서는 자,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여기서 받아가십시오. 그 두 번째, 11월에 하는 엔지니어 데이.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테슬라가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듯이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의 발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건설사 중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많이 적용하시는 회사들, 그리고 개발사들, 신제품 만드는 회사들, 신제품 발표하고 건설회사 우리 이만큼 효과있다 발표를 하고요. 정부 포상도 여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함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인증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자, 산업 파트너 회원사가 되면요. 제가 C 파트너인데요. 이거 세게 하니까 욕 같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C 파트너 하면 안 되고요. C 파트너. 산업 파트너는 산업과 함께 협회 비전을 공유하는 회원사에게 공유해드리는 CI입니다. 상표 등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 디자인은 산업이 디자인은 협회에서 인증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부여하는 CI입니다. 저희가 KSC처럼 공인 인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 부합하는 이동형 CCTV 5대주부터 혹독한 테스트에서 살아나는 한두 제품에 대해서는 이 C 디자인 마크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저 노란색 15가게, 7가게 C의 제품을 보면 아 얘는 인증됐어. 그렇게 신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다 했고요. 협회가 창립총회 한 달 만에 등록이 돼서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딱 제가 걸어서 6분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은 20평이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공간이 있냐면 기술을 공유하는 허브입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들은 예약을 하시고 공유회의를 여기서 하십시오. 양재에서 사무실 공유회의실 찾아서 하기 힘들어요. 옆에 주차장도 큰 거 있고요. 와서 기술 공유하고 간혹 중요한 거는 회장이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가서 쪽집게 가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이용하시고요.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게 뭐 오늘 수안협 첫 행사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치고요. 단체 사진 하나 찍을게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